미래 국방력 확보를 위한 연구기관장 협의회 공동의장기관 소속 전문가들이십니다. 먼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고등기술원장을 역임하신 박용훈 위원님께서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미래 무기체계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 위원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게 좀 전체적으로 화면이 작고 글씨가 작아서 뒤에는 좀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좀 작아가지고 제가 하여튼 앞에 이 자료를 만들 때 좀 텍스트를 읽어보라고 좀 제가 글을 좀 많이 넣었고요. 핵심만 이야기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쪽이 좀 편해서 이쪽에 있는 분들 좀 죄송한데 이쪽 방향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오늘 좀 해군 이야기가 많이 됐는데 해군 이야기로는 제가 받아들이지 않고 국방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특히 우리 총장님께서 오늘 가셨네 디렉터가 전체 여기 3A를 이야기했는데요. 그때 얼라인먼트 하는 것들을 거의 스트래티직 레벨의 얼라인먼트는 총장님이 다 잡아주셔가지고 저는 어떻게 로케이션하고 어떻게 좀 액셀레이션 하는 저는 좀 액셀레이션 하는데 동력은 안 되고 좀 어떻게 하든 좀 숨가쁘게 말을 해서 빨리 지나가면서 가속하는 템포로 우리 국방을 좀 가속하자 이런 개념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목은 이렇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쭉쭉 한번 이야기하고 결론을 말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개요하고 현상을 좀 정확하게 아는 게 필요해서 가져왔고 문제인식과 기술 발전 방향, 미래 무기체계 발전 방향 두 부분이 한 내용의 반 정도가 되는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자료는 요것밖에 없어서 앞에 좀 빨리 넘어가는 기분입니다. 다음. 네, 다음. 우선 이것부터 이야기했습니다. 클라우스 슈밥이 경제학자이기도 하고 공학자이기도 한데 저분의 책을 뭐 아마 한 5번 읽어보셔도 이 4차 산업의 본질을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근데 저분은 패션은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패션이라는. 근데 패션이라는 게 뭐 짧은 치마 입다가 뭐 또 이상한 치마 입고 뭐 넓고 좁게 이런 패션은 잘 예측이 안 되는데 제가 좀 본질을 좀 이해하면은 미래를 좀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좀 본질을 좀 타치하려고 했고요.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배경에 대해서도 뭐 사회, 지능기술, 환경, 소프트웨어 중심 기능 변화, 고객의 다양한 요구 총력 이런 것들 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이런 부분도 다 넘어가겠습니다. 국외 동향은 독일이 스마트 공장 관점에서 CPS라고 독일 사람들은 아주 심플한데요.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안 보이는 게 사이버고 보이는 게 피지컬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보이는 거와 안 보이는 거로 나눠놓고 CPS 구현을 하겠다. 그래서 독일이 좀 터전화를 통해서 앞서가고 있고요. 다음. 일본은 드디어 좀 기회가 왔습니다. 가장 자존심이 상하는 건 대한민국입니다. 일본의 전자 1등부터 10등 합쳐도 삼성전자 순이익이 안 되니까 일본 사람들은 자기 말로 폭망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게 기회가 다시 온 겁니다. 새로운 기술이 왔을 때 기회를 잡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은 4차 산업의 관점에서 IoT, 빅데이터, AI, 로보틱 분야로 해서 뭐 데이터 거래소라든지 이런 걸 해서 돈을 왕창 투자하고 있고요. 저희가 생각하지 못 중국보다는 저는 더 많이 빠른 시간 내에 좀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은 이미 그 2013년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에서 이 기본 회의를 해가지고 스마트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도전 분야를 발굴하고 과제를 만들고 독일하고 비교하면서 출발을 했고요. 다음 미국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데이터 운영 아키텍처입니다.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제너레이션 하는 거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홀더하고 그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시 에이전트를 두고 에이전트는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어떻게 하는 데이터가 유통되도록 하는 게 여기 보안의 문제가 있고 어떻게 보안을 잘 유지하면서 데이터를 걸리는 이 데이터를 통해서 지능을 만들어가는 게 있는데 이런 아키텍처를 먼저 좀 세팅하고 미국은 좀 나아가고 있고요. 뭐 국내에서도 산업부 공부하겠습니다. 비교적 그래도 전임 장관님께서
신정보사회 구현관점에서는 4차 산업에 국가적으로 잘 대응은 하고 생각은 달랐으나 얼로케이션하고 죄송합니다. 내일 안 계실 때가 편안하게 도용을 하는데 얼로케이션하고 액셀러레이션 하는 데는 상당히 국가적으로 좋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느리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국방은 2003년도부터 산자부가 로봇 기획할 때 국방을 기획해가지고 지금 이 보시는 소형 로봇, 시설 로봇, 전투 로봇, 그 다음에 이런 엑소, 표준연이랑 같이 하는 구조군한 로봇 이런 것들을 국가 레벨에서 로드맵을 잘 만들어가지고 아주 협력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제가 총괄 책임자를 좀 오래 했는데요. 매니플레이트하는 AD는 안 하겠습니다. 저희는 철저하게 공장 로봇 하는 구도를 하는 그 기계이랑 같이 하겠습니다. 잘 진행했고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이 로봇을 시작할 때 미국이 국방 로봇 시작한 지 30년 됐는데 지금은 상태가 역전됐습니다. 우리나라 전투 로봇이 현재 계획으로는 미국보다 빨리 배치가 됩니다. 이 소형 로봇은 일본 총장님께서 사용과 판정을 해줬고요. 그걸 어떻게 해줬느냐? 저희 거 보면 절대 안 해줍니다. 미국하고 비교되는 게 없냐?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팩봇을 가져와서 팩봇보다 빠르고 소음이 적고 자율 감시 정찰을 폴스 디텍션 안 하는 정도로 이렇게 해서 GP-GOP에 쓰니까 이 총장님이 공문을 해주셨고요. 이게 공군 해민비행장에서 공군 총장님이 사용도 판정을 해주셨어요. 지금 현재 2,200억 체계 개발에 전투 로봇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좀 열심히 한 그런 경험인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 기술들이 다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이고 4차 산업을 알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왜냐? 육군 이야기에서 죄송한데 오늘 분위기가 전 해군 분위기지만 제가 조금 분위기 파괴를 하겠습니다. 육군은 그래도 세계 최고의 자주포를 만들어서 전 세계 최고 1등의 자주포 수출 제일 많이 되고 전차는 세계 최고 디지털 전차를 만들어서 아시다시피 기술료만 제가 1,800억 받고 우리 터키 수출하고 있고 뭐 육군이 만든 거는 하여튼 최고입니다. 또 뭐 그렇게 된 게 늦게 만들어서 그런 것도 있고 가장 늦게 만든 사람이 최고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하나 이유는 있었습니다. 아날로그 시대였으면 저희는 못 만들었을 겁니다.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는 전부 경험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디지털 시대에 오면서 저희가 빨리 이렇게 혁신하면서 세계 최고의 제품들을 다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뭐냐 해서 What's Next도 해서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를 준비해 온 게 사실이고요. 다음 다 이야기할 수 없어 넘어가겠습니다. 지금은 지능 데이터 인프라를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걸렸습니다. 한 3년 걸렸는데 이제는 기재부에 좀 통과가 됐습니다. 여기 총장님께 다 말씀하셨는데 여기 군에도 각 기관들이 다 데이터를 가지고 공유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공지능이 들어가면은 저희가 한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장비를 이제 뭡니까 폐기할 때까지 손을 안 대는 경우가 많은데 인공지능이 들어가면 계속 데이터가 모이면 학습을 해서 네트워크로 지능을 자꾸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용자와 개발자가 거의 클로스리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지능 알고리즘도 중요하지만 이 사용하면서 획득된 이 데이터를 공유해 줌으로써 지능이 올라가는 이 생태 사이클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특히 뭐 죄송합니다. 해군 이야기 진해 가면 해정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해정단은 잠수함 데이터부터 상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레벨 1이 전 세계 상선 데이터고 레벨 2가 군함입니다. 레벨 3가 아잠수함입니다. 레벨 4가 적잠수함입니다. 데이터 좀 공유하자니까 공유 원칙은 찬성하나 실제 잘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좀 진해 요구해서 죄송한데요. 마지막에 가서 레벨 1을 주겠다고 받아보니까 좀 더 테이프 레코더에 있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도 그냥 가지고 테이프 레코더를 가지고 있는 거였지 디지털해서 쓸 수 없는 데이터였어요. 그럼 ADD가 그걸 좀 디지털하고 쓰시라. 아 뭐 그래도 쓰겠습니다. 그거 왜 안 주려고 했냐. 쓰지도 못하는 거. 이게 저희 현실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러나 지금의 지능은 데이터 없이는 안 되는 그런 현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총장님께서 잘 발췌를 해주셨고요. 다음. 요건 좀 간단히 말하면 인공지능 역사가 제 나이랑 같은데요. 좀 사람들이 지금 놀라는 게 뭐냐.
그전에 어떤 뭐 부침이 많이 있었고요. 2012년에 이 알렉스 넷이라는 게 나오면서 제가 영상 하나만 말씀드리면 인지율이 물체 인지율이 한 이 정도 됐는데 사람이 한 95% 되고 지금 한 거의 98%에 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고 데이터가 많아지면 인지율이 좋아지는데요. 그래서 실제 실용화 레벨에 저는 본격 활용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 뭐 그렇게 사람보다 지능이 좋겠느냐? 아닙니다. 종합지능은 사람이 우수하지만 어떤 물체를 인지하는 것을 뭐 그러니까 호랑이 꼬리 조금 보여주고 고양이 꼬리 숲 뒤에 숨어 있는 거 보여주고 이런 복잡한 영상들을 약 저게 100만 개 이상 되는 영상들입니다. 1000종 이상을 보여주면서 사람하고 경진대하면 이 AI 알고리즘 사람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 그게 100%가 안 되니까 답답하지만 그러면 예전에는 뭐였냐 하면요. 제가 일이 있으면서 이런 물체 영상 백그라운드 제가 논문이 제일 많은데요. 논문 한 170편 중에 그래도 영상만 한 5, 6편이 되는데 어떤 알고리즘도 이전의 알고리즘은 80%를 넘지 못했습니다. 제가 군인 육군한테 아주 사과한 게 하나 있는데 전차에 자기 전차에 보면 조준경이 이렇게 빙빙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차량하고 포수가 있는데 이게 돌아가는데 그냥 돌리면 뭐 하느냐.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좀 자동 탐지하자 해서 제가 군하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못 지켰습니다. 왜냐? 80%도 그때는 AI 알고리즘을 제가 프로그램 할 시절에 직접 넣었었는데 80%가 안 나와요. 그런데 이게 그냥 이까지 갑자기 점프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왜 하느냐 하면 인공지능을 영상에 관한 기존 알고리즘이 싹 다 데미지가 된 겁니다. 아니 그래도 100%안 되지 않느냐. 그건 사실이지만 이전에 한 게 다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AI를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스타크래프트하고 AI하고 지금 어느 정도 돼 있냐면 스타크래프트 우리나라 랭킹 10위하고 AI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바둑은 제한된 공간에서 뜨지만 스타크래프트라는 그 많은 보기들을 할 자유도가 아주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스타크래프트 1등까지는 안 갔습니다만 저희가 스타크래프트 한 10위 하려고 하면 엄청난 학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알 길은 멉니다만 영상 하나만 말씀드리면 기존의 걸 다 버려야 되니 학자들이 다 여기에 몰입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기계인데 기계도 이제는 기계만 해서는 안 되고 지능기계로 다시 융합하고 접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그래서 IBM 왓슨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다 현실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그래서 기존에는 학문적으로 보면 따로 놀았습니다. 의학도 뭐 따로 놀고 생물도 따로 놀고 통계학도 뭐 따로 놀았습니다. 통계학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었습니까? 평균 만들고 분산 만들고 상관 만들어주는 통계학이 예측은 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AI 알고리즘 쓰는 예측이 너무 맞습니다. 그래서 통계학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AI를 건강으로 가면 더 잘 맞으니까.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10년 전에 400명 정도 주식 트레이더가 있었는데 지금 딱 2명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200명의 이 프로그래머들로 다 바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해가지고는 게임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AI를 중심으로 학문이 싹 다 융합이 되어버렸습니다. 뭐 외과 수술하는 이런 거는 그래도 수술 로봇도 AI 도움을 받습니다만 그런 거 외에는 영상을 쓰거나 센서 신호를 쓰는 것들은 전부 이 딥러닝 학습보다 더 좋은 알고리즘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 4차 산업 현상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용어 정의를 하나 하고 제가 이름을 좀 지었습니다. 이 4차 산업의 패러다임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해서 이게 D는 뭐냐 하면요. 디시플레이입니다. 학제입니다. 지금 현상은 핵으로 AI를 중심으로 학제 융합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학제가 되면은 학문이 발전하면 테크놀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술이 융합하고 기술이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제품이 나옵니다. 이 제품이 프로덕트가 나오는데 문제는 기존에는 제품 안에 소프트웨어가 있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가 중요하겠습니까? 저쪽 클라우드나 서버에 있는 네이버에 있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제 휴대폰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 전체 바깥에
여기 인프라를 통해 인프라의 빅데이터 통신을 통해서 그 바깥에 서비스되는 서브에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고 제가 쓰는 단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계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 중요한 게 아니라 기계 바깥에서 서빙되는 게 훨씬 중요하고 이게 큰 패러다임의 변화. 이렇게 됨으로써 이 전체가 전임 장관님께서 이걸 쓰신 거라서 제가 도용을 하고 있고 제가 콜을 해드립니다. 이런 지능정보 사회로 지능정보 국방 지능 뭐 스마트 제가 지능을 스마트로 대체하면 이런 작은 사회가 만들어져서 전체가 지능정보 사회 마지막 소사이어티에서 이게 이 탭티스 다이아그램으로 제가 이제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이 패러다임은 이 제품 기계 하나에 피지컬하게 보이는 기계에 좀 중점을 주지 마시고 그 바깥에 빅데이터 통신 이런 인프라와 그 바깥에 움직이는 이 빅 소프트웨어를 중시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축이 순이익이고 이게 시가총액인데 이쪽 색깔에 있는 회사가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순이익도 얼마 못 되면서 주가가 높은 거는 기대 수준이 높은데 여기 빅5 이 친구들이 애플만 유일하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하고요. 구글, MS, 페이스북 이게 전부 다 소프트웨어 플랫폼 하는 회사입니다. 구글이 20억 라인이고요. 무인차가 약 1억 라인입니다. F22가 220만이고 F35가 2,400만 소프트웨어 라인입니다. 가격의 개발비 80%가 소프트웨어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기계 포럼에 와서 제가 기계를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기계도 중요하지만 이게 지능으로 이게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다음. 미국의 3차 상세 전략 생략합니다만 미 국방성이 세 번째 만든 전략인데 이 전략의 핵심은 무인 자율입니다. 모든 것. 로봇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사이버도 자율로 하고 지휘통제도 자율로 하고 물론 로봇도 포함됩니다. 다음. 그래서 그 핵심 기술은 AI 기술을 기반으로 자율로 가는 데부터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드웨어 이런 분야, 다음. 소프트웨어만 보이는 이런 분야에 활용되고 다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현상을 분석하면 민수 국방공이 이 지능기술이 활용 단계에 들어갔고요. 이 방향성이 국방에 뭐 로봇 무인 쓰는 거나 민수에서 지금 챗봇부터 로봇 쓰는 거나 대기업들이 싹 다 관망하다가 모든 대기업들이 들어왔고 삼성전자 좀 늦었습니다. 사실은 저희 ADD는 좀 인공지능을 조금 빨리 했었어요. 제가 이제 원장할 때 빨리 조직을 만들고 했는데 사실은 알파고 때문에 좀 망했고 알파고 때문에 사람을 받을 수가 없었고 좀 더 망한 거는 국가가 미래를 예측하고 그런 인재를 못 만들었기 때문에 좀 더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다음. 네, 다음. 그래서 이건 좀 같이 공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한 얼마 전부터 쓸 수 있나요? 네. 제가 제 이야기와 더불어 국방의 역사는 저희는 이렇게 해왔습니다. 헬리콥터 가지고 미국의 장비를 다 측정해야 역설했습니다. 기계 시절에 가능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모방했습니다. 실제로 거의 뭐 측정을 안 했지만 모양 보고 모방했고 그 다음에 유사 기능은 저희가 안에 기능은 독자로 했지만 거의 이 실질적으로 좀 비슷하게 따라갔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유사 개념을 가지고 독자 창의 개념으로 간 게 아니라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개념을 가져와서 그 대신 소프트웨어 이런 거 다 독자 개발은 했습니다. 소프트웨어 뭐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디로 가야 되냐 이제는 개념을 좀 우리가 독자로 가야 돼. 우리 한반도 상황에 맞는 걸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국방개혁과 이런 독자 창의 개념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다음. 저희는 이제부터 이런 개념 실험과 기술 실험을 많이 해야 되고 앞으로 추세니까 원천 기술에 많은 익스플로레이션을 해서 어느 하나 남들 카피할 때는 그냥 갖다 쓰고 이걸로 가면 답이다 하는데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익스플로레이션을 이제 원천 기술을 통해서 같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국방이 복잡하게 보이지만 핵심은 그렇습니다. 국방은 6년 전에 기획한 기술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이렇게 이머징 AI가 딱 뜬 게 5년밖에 안 됐는데 우리가 6년 전에 만든 과정만 가능하다면 우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음. 이거 다 참고로 생략. 그래서 이제 국방은 미래 도전과 이런 것들을
법을 바꿔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음. 제가 말하는 오가닉 생태계는 이런 생태계를 좀 스스로 만들어서 자율적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거. 이건 남들이 도와주지 않으려 스스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다음. 협력적 생태계를 좀 만들어서 이건 뭐냐면 서로 이렇게 기관 간에 좀 강제적인 협력 생태계 모여를 만들어서 좀 가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요것을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소프트웨어나 이런 AI, 빅데이터 이런 데 지금 인력이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그 다음에 아까 데이터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대가 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공유가 안 되고 이거를 저희가 프레임을 만들어서 공유할 수 있도록 같이 가겠다는 말씀드리고 다음. 그래서 이 디테퍼스 다이어그램으로 보면은 요 학제 연구에서부터 이까지 최소 인력 전투 공간 확장 효과적 부대 운영을 위해서 지금 운영병을 AI 웨어러블 전사 무인 로봇을 쓰고 이거 육해공 마찬가지입니다. 지휘관은 AI 참여하고 지능형 의사결정해야 되는 이런 질문을 반드시 또 합니다. AI가 다 하면 어떻게 지금 믿을 수 있냐. 그래서 AI가 의사결정 지원을 하고 마지막 판단하고 액션 들어가기 전에는 슈퍼바이저리 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러나 운용병은 지금 무인차 이렇게 오퍼레이션 하는 사람은 다 죽여도 이렇게 없애도 되는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그 병력을 세이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협력적, 좀 강제적으로 협력적 생태계를 혁신하는 쪽 생태계인데 이건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요거는 유기적 생태계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건 좀 이제 약간 기술의 결론인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나 기술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4차 산업 관점에서 저희가 좀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빨리 보강해야 되는 게 위로는 우주로부터 사이버까지 보고요. 이쪽이 플랫폼이고 이쪽이 보면 웹툰 임무장치입니다. 감시 정찰 이렇게 보면 운용 제어까지 요게 이제 미래 대표 기술 분야고요. 특히 우주 무기는 지금으로는 4여 큰 위성이 들어가면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것의 100분의 1 사이즈의 위성이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러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걸 준비를 하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공군도 마찬가지고 항공은 무인 자율과 군지 그렇게 고가의 무인기가 아니라 고가가 딜리버리하고 저가의 소형 드론이 가면 효과적이겠죠. 이런 것들. 지상도 무인 로봇과 레이저, 특히 해군은 무인, 그 다음에 특수 분야는 이해가 되시고, 그 다음에 해양 센서 분야 이런 정도가 가장 좀 수자 순위가 높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버도 이제 지능 분야 이런 것들이 전체 이 자료는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참조하고요. 다음. 그래서 저희가 이 ABC 오토노미 이 4개의 축으로 지금까지 ADD는 여기 2014년부터 AI 과제들을 이렇게 쭉 해왔고 지금 이제 이런 과제들을 하려고 하는데 다음요. 특히 고등기술로는 10개 분야 중에 이쪽 4차 산업 쪽에만 특히 기존의 ADD가 무기 체계 개발에 좀 중점을 두고 있으면 ADD 내 고등기술은 이런 하이리스크하고 이머징하고 롱리드 디스트럭티브한 기술에 저희들은 좀 중점을 두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요. 다음. 그래서 이거 하나만 틀어주시죠. 여기 제가 요거 살짝 한번 눌러보세요. 여자 색하면 저희가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디넷이라는 걸 만들어서 1000개의 영상을 네트워크로 받아서 인공지능으로 이게 이제 제가 16년에 데모한 600개고요. 이게 1000개, 2017년 말에 1000개를 받아서 이걸 다 인식하고 탐지하고 인공지능으로 하는 것들을 실시간 데모를 했어요. 이게 1000개 카메라면 뭐 구청에서 쓰는지 전방 GP, GOP 쓰는 게 모릅니다만 이걸 지도와 연계하고 이렇게 태깅을 해서 이런 정도면 좀 그래서 갖다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빠른 데모를 저희가 해드린 바가 있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엔트치. 아까 무인 로봇 다 말씀드렸고 무인 로봇도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로봇을 만들었고 체개발에 들어갔지만 지금 제가 직접 여기 하고 있지만 지금 하는 거는 100% 인공지능으로 어디까지 가는 거를 지금 현재 거의 익스플로레이션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100% 인공지능이 체개발까지 갔지만 인공지능은 아니었거든요. 그 다음에 드론. 저희가 뭐 DJI 중국 드론 때문에 놀라고 있는데 보니까 한 5년 후에 중국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제가 조금
조그만한 반도체 라이다를 개발하고 드론에서 인공지능 보드를 제가 제일 먼저 올려가지고 인공지능으로 여러 대 드론이 가서 여러 대 킬하고 자동 탐지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이건 지금 미국이 같이 공동 연구하자고 하는 거예요. 다음 이게 이제 해군입니다. 총장님께서 SLBM 많이 말씀하셨는데 심포항에 SLBM이 있든 없든 우리 유인 잠수함이 가기 힘드니까 무인으로 보내야 되는데 무인으로 가려고 하면 엄탐사가 없고 엄탐사가 없으니까 뭔가 인공지능으로 자동 탐지하고 탐지 결과만 저희한테 주면 이걸 잠수함을 킬할 수 있는 저희 수단은 있습니다. 꽤 멀리 있어도. 그래서 여기 뭐 전 세계 아무도 하지는 않았는데 이 소나그램을 보니까 지금의 인공지능으로 뭐 신전도 측정하거나 이게 다 지능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년 전부터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건 좀 세계에서 가장 도전적인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 모든 무인에 인공지능을 심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음. 요거 한번 눌러봐 주시겠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성에서 찍은 북한의 열변성에서 찍은 데이터 몇 개를 가지고 데이터가 한 50만 개, 100만 개 정도 돼야 인공지능이 잘 워킹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저희가 데이터를 가상으로 만드는 이게 또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시를 창작하듯이 음악을 창작하듯이 데이터도 인공지능이 분석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창작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지금 데이터를 창작해서 다 만드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걸 가지고 먼저 학습을 하고 그리고 실 데이터는 하루아침에 모이지 않습니다. 먼저 필드에 배치하고 실 데이터가 들어오면 또 학습해서 또 머리에 메모리를 바꿔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까지 갈 수밖에 없다. 이 데이터를 다 모일 때까지 20년, 30년 기다리고 인공지능을 쓰지 않는다 하는 건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상황. 그래서 이런 과제들을 하고 있고요. 다음. 그래서 저희가 이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내년부터 300억 투자하는 겁니다. 이게 진영데이터 센 인프라를 만들어서 앞으로 우리 투레년도 같이 여기 다 들어와서 데이터를 공유하자 하면 아무도 안 줍니다. 업무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나 해정단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공유하지 말고요. 기계연도 가지고 있고 항우연도 다 가지고 있고 저희가 API를 개발해서 제가 여기서 좀 학습하고 저기서 학습하고 이렇게 하는 학습 분산 학습 이런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서로 같이 활용하자. 업무사가 가지고 있는 병사 데이터 주겠습니까? 해정단 죄송합니다. 총장은 안 줍니다. ADD도 제가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ADD도 그냥 다 파블릭하게 그 돈 되는 데이터를 줄 수는 없으니 학습하는 사람들은 공유하자 해서 이런 이제 프레임워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쭉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지금 저게 좀 앞에 급한 게 실시간 지능형 의사결정인데 이게 전략 레벨의 의사결정이 실시간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장님 뵙고 지금 이제 장관님 김영자인데 장관님 보고를 드리고 뭘 하고 있냐 하면 장관님이 스위치 하나 눌리면 모든 미술이 나가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참모 지원을 해줄 테니 큰 화면으로 해드릴 테니 마지막 장관님하고 대통령은 이 스위치를 누르시 보고 판단하시는데 다음 핵이 한 발 날라왔을 때 이게 핵이면 우라늄 떨어지는 거 보면 핵이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다고 미술 한 발 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종합적으로 자율로 대응하는 개념의 이게 전략 레벨의 연구를 저희가 약간 비하인드로 추진하고 있고요. 다 인공지능입니다. 그리고 요건 제일 중요한데 XIX 개념입니다. Any X, any delivery X입니다. 왜냐면 이게 미슬 인더 미슬, 이게 지금 미슬 인더 미슬입니다. 이지스함 한 10kg의 큰 미슬이 와서 10개의 작은 미슬로 나눠서 카메라로 호밍하면 이지스가 방어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드론 인더 미슬, 드론 인더 미슬 인더 드론 인 빅 드론 뭐 이런 걸로 해서 저희가 지금은 경제적이고 효과를 위해서 XIX 어떤 디자인 토폴로지를 가지고 가면은 4차 산업 개념하고 효율적 개념하고 디펜스가 불가능한 어떤 그런 공격이 되겠다 해서 그런 개념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확대된 웨어러블을 지금 저희 국방에서 연구하는 건 인공지능을 고려 안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인공지능을 통해서 좀 고려해서 연구하자. 그래서 여기 민수의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그림들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마지막 궁극적인 거는 수화함 기술로 가서 위험 방내형 선단의 무인 체계를 보낼 수밖에 없다. 유무인 합치는 개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공지능 참모입니다. 저희가 인력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참모들을 좀 인공지능으로 참모를 다 없애자는 게 아니라 작전 참모 와서 보고해 이런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저한테 와서 지금 현재 부상자 몇 명 이런 보고를 하는 것들이 현재 책봇이나 병사 웨어러블 센서를 활용하면 가능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를 원래 저희가 시작하는 걸로 계획이 종료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건 좀 해군이라서 제가 말하고 가겠습니다. 해군은 상당히 제 개인적 의견인데 A, B, C, D, E를 좀 해야 된다고 순차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해군 지휘관들한테 우리 대항 해군 좀 쓰지 맙시다. 나라도 못 지키고 위기도 못 지키고 뭔 대항 해군입니까? 그래서 이 큰 함정들에 열어보니까 미술이 몇 발이 없어요. 뭐 사람도 많이 타고 있고 공격하면서 위기 상황에 쓸 수 있는 것도 없어서 패러다임을 미국 따라가지 말고 우리나라 한반도가 전부 항공모함이니까 미국은 우리나라까지 올라오면 항공모함이 있어야 되고 구축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큰 항공모함이 정말로 투사할 수 있는 무기를 좀 제대로 가진 걸 하자. 그래서 이제 아스날 CBA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기 너무 비쌉니다. 그러지 말고 강력 건프를 가지고 바지선처럼 물 밑에 언닉하고 있다가 중국 해안에서 여기 저희가 수직 발사하는 미스를 이렇게 그냥 깡통처럼 수직 발사하면 자기 다 날아갈 때 날아간다. 옛날처럼 발사대를 만들면 너무 가격이 비싸. 그래서 이게 이제 바지선, 이게 이제 쓰이는 컨테이너에 해양에 던져놓거나 저기 수중 발사하는 거는 동영상을 많이 보셨습니다. 딥워러 이런 데다가 수직 발사하고 마지막에 이런 에컬로지 잠수함이나 구축함이 끌고 와서 자생적으로 발전하고 센스도 있고 미스터레도 있고 이런 것들을 생태계를 만들어서 우리가 A, B, C, D, E 순서로 가야 되겠다. 급한 게 좀 A다. 그래서 해군은 지금 A를 좀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거 다 말씀드렸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무인으로도 가야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이 많은 엄탐사들을 없애는 게 아니라 좀 줄이려면 AI를 가야 되고 그래서 이 전체 실시간 센스 투 슈트를 여기 보시면 위성으로부터 초소형에서부터 유무인 티밍으로 해서 이런 개념으로 공중 분야는 이렇게 가야 된다. 이건 뭐 거의 다 정의되어 있는 거고 좀 넘겨주시죠. 그 다음에 이제 공군은 특히 미국으로 보면 레이저 무기가 그동안 고등 기술원에서 오랫동안 화학 레이저, 고체 레이저 많은 실패를 거쳤지만 최근에 방석용 레이저가 성공을 해서 실용화 개발을 하고 이걸 저희가 체계부서에 넘겨서 육군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를 지금 공군과 미국으로 보면 공군과 해군이 빨리 가져가서 써야 되겠다. 그래서 레이저 이 워테이지를 보면 파워로 보면 현재는 뭐 2kg에 들어오는 정도 저희가 킬링하는데 지금 기술의 발전 속도로 보면 가능한 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좀 두서없이 나머지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이머징하는 기술로 앞으로 뭐에 더 R&D에 투자해야 되는 관점 옛날 레거시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런 관점에서 제가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말씀드렸고요. 전체적으로 좀 트렌드나 우리의 방향성 관점에서 공감대를 가질 정도로 하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